현진이, 장지현의 원투펀치 222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는 저희 또 산뜻하게 옐로우 아이디 질문으로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즘 웨인 루니의 포지션 변경이 화제입니다. 화제예요? 화제래요. 왜냐하면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사실 공격수였다가 지금 살짝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루니 선수는 성향 자체가 워낙 전방위적인 활동량이 많았던 선수인데 요즘에는 그러한 좀 활동량이 좀 줄긴 했죠. 과거에 아예 미드필더를 안 봤던 것도 아니죠. 미드필더를 퍼거슨 감독 시절에도 좀 보긴 했는데요. 공격수를 보다가 전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봐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팀의 앨런 스미스도 그랬고요. 앨런 스미스 선수도 뭐 한두 경기 간간히 잘한 경기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렇죠. 말할 수 없죠. 네, 그런 상황인데 다른 포지션 변경에 비해선 사실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공격수를 전문적으로 보다가 미드필더로 전향을 했을 때. 루니 선수는 어떤 것 같으세요? 루니 선수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땐 루니 선수의 지금 포지션에 따른 어떤 그 폼 저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가졌던 그 사냥개 같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거를 해내려고 했던 일단 체력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루니 선수는요. 활동량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루니 선수 자체의 폼이 좀 떨어져 있지 않냐. 이쯤 되면은 이제 몇 경기 하다가 다시 루니가 경기를 치르면서 폼이 올라왔던 게 과거의 사례인데요. 지금 그 기간이 조금 부진한 내용적으로는 부진한 기간이 지금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폼이 저하된 시점이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의 문제를 떠나서 폼 자체가 저하돼 있다. 그러니까 공격수였을 때 정말 그 올라운드 다기능 포워드 같은 그거를 잘할 때 폼이면 사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격수로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아래쪽에서 하라고 하면은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포지션 변경이 과연 좀 프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왜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축구를 할 때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골키퍼도 보다가 갑자기 뛰어가고 공격수도 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리그에 있는 센터백들 있잖아요. 네.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포지션들이 거의 미드필더 위쪽이에요. 대부분 공격을 하던 선수들이. 네, 그래서 공격 출신들이 많고 미드필더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성장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FC 서울에 있는 오스마르도 그렇습니다. 오스마르가 원래 윙어였거든요. 네. 자기 말로는 이제 상당히 빨랐던 윙어라 그래요. 왼쪽 윙어였는데 갑자기 키가 크니까 감독이 자꾸 뒤로 보내더래요. 키가 크니까 센터백 봐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가는. 이제 신장들이 체격 조건들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 변경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학창 시절이나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릴 때는 지금 있는 포지션을 본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웨인 루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에서 이제 공격수로 시작해서 지금 포지션 변경이 일어나서 좀 화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빈번한가요? 그러니까 프로로 데뷔를 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을 소화를 하다가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주 빈번하진 않은데 특별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포지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축구계에서도 특히 공격력 좋아서 각광받는 측면 수비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풀백, 윙백들. 근데 이 선수들의 또 상당수는 원래는 윙어 내지는 윙포워드, 심지어는 중앙 공격수까지도 했던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공격력으로 각광받았던 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뛰던 선수들만 하더라도 잠브로타 선수, 잠브로타 선수가 원래 이제 공격 쪽이었는데 이 마르체로 리피 감독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측면 수비가 된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바르셀로나의 조르디 알바 선수라든가 후안 프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레알 이제 출신입니다만 후안 프란 선수가 사실은 윙어, 윙포워드 이런 역할이다가 사실은 윙백으로 바꿔가지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파비오 코엔트랑이라든가 장지현 의원님 앞에서 꼭 얘기해야 될 선수, 예를 들어 보싱화 같은 선수. 보싱화 선수도 원래 공격이에요. 왜 내 앞에서 그 선수 얘기해요? 보싱화 선수 같은 진짜. 선수 얘기해야죠.
그 첼시 팬들이 아주 잊지 못하는 선수인데 이 보싱어 같은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이 사례가 좀 꼽힐 것 같은데 루카스 피시책이라는 선수 있죠. 피시책 선수가 이제 헤르타 베를린 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측면 수비를 보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막 중앙 공격수까지도 가능한 선수였어요. 뭐 레프트 윙어, 중앙 공격수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라이트백으로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됐죠. 10년 사이에 네. 4백의 측면 수비수들을 감독들은 많은 능력을 요구를 하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되고 또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문 측면 수비수들을 쓰기에는 이 선수들이 기동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써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차두리 선수도 그렇고 차두리 선수도 역시 예전에 포지션 변경 사례죠. 공격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윙어도 이제 했고 수비를 공격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서 써보니 그러더니 힘도 좋고 파워도 있고 순발력 스피드도 있고 네. 이런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K리그의 많은 선수들이 그래요. 뭐 최효진 선수도 원래 공격수였고 요즘에는 한교원 선수도 윙백으로 그렇죠. 써봤잖아요. 한교원 선수도 힘이 좋고 빠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잘 되죠? 그러면 그냥 윙백이 있는 겁니다. 네. 고요한 선수 뭐 이런 선수 다 예전에 윙어였잖아요. 이런 선수들도 윙백으로 쓰고 있고 뭐 발렌시아 마찬가지로 맨유도 윙어였잖아요. 팬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선수들이 다 원래 측면 수비수가 아니고 윙어 출신들이 많고 공격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피디하고 킥력이 좋고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아마 포지션 변경에서는 최근에 가장 빈번한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빈번해서 저는 그 윙어 윙백 요거는 포지션 변경의 사례에 이제는 넣기조차도 조금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거는 넣을 만해요. 가렛 베일 같은 선수. 그렇지. 이 가렛 베일 선수 같은 경우는 윙어에서 윙백이 아니라 윙백에서 윙어가 됐고 프리롤 공격수에 이제는 레프트 윙어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또 주로 라이트 윙포드로 많이 뛰고 이제 그러니까 베일 같은 선수는 저는 언급할 만한 대상이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이 베일 선수는 특별히 이제 기억나던 그 기록들이 있어서 그거를 수치로 뽑아왔어요. 네. 사우스햄튼에서 토트넘 처음에 왔을 때 2007년이었는데요. 윙백으로 출장을 했는데 이 선수가 패배의 전도사였어요. 맞아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나오면 베일이 나오면 못 이겨요. 윙백으로. 당시 별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2007-2008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 나왔는데 4무 4패. 그리고 그 다음 시즌 2008-2009 시즌에도 윙백으로 16경기 나왔는데 5무 11패. 1승도 없습니다. 패배의 전도사. 네. 윙백으로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패배 아이콘. 선발로 주로 나왔지만 교체로도 나오면 베일 나왔네 졌네 못 이겼네 이거입니다. 그 시즌에 2008-2009 시즌만 봐도 토트넘이 14승 9무 15패인데요. 베일이 나가서 16경기에서 5무 11패니까 거의 못 이기는 경기에 베일이 나가서 그리고 그래서 2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24경기에서 9무 15패 1승도 없습니다. 윙백으로 나가서. 그만큼 윙백으로 나갔을 땐 처절한 아픔을 겪었던 베일인데 그 다음 시즌부터 미드필더로 기회를 좀 많이 받고 특히 레드낙 감독 체제에서 포지션 변경을 시켜주면서 완전히 폭발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베일 같은 사례가 포지션 변경에서 극과 극의 행보를 기록적으로 겪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레드낙 감독이 뭐 비판도 많이 받는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정말 잘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일 선수가 뭐 윙백으로서 계속 경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의 재능을 봤을 때 이 선수를 베스트 11에서 아예 제거하기에는 매우 아까웠던 거예요. 그 결론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올렸죠. 근데 그거는 아주 잘한 결정이고 지금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죠. 그렇다면은 베일 선수처럼 오히려 원래 포지션보다 바뀐 포지션에서 훨씬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의 성공 사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역사적인 선수들이 있는데 많죠. 데니스 베르캄프, 로랑 블랑, 안드레아 피를로. 원래 그러니까 데니스 베르캄프 선수가 이제 아약스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약스 처음에 이제 베르캄프 선수 어릴 적에 아약스 수장은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르캄프 선수가 더 이제 떠오르려고 할 때 바뀐 수장이 그 맨유 팬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루이 반 할입니다. 그런데 이 크루이프 감독 때 베르캄프 선수는 이른바 7번이었어요. 라이트 윙.
베컴 같은 7번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캄프 선수는 10번이죠. 넘버 7을 넘버 10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날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바로 아래에서 활약하는 공격수면서도 이제 플레이메이커 같은 성향의 포지션을 찾아준 게 이제 바날 감독인데, 사실 이 포지션 변경 역사를 이제 좀 세계 축구사에서 좀 보다 보면은 그 특정한 감독들이 이걸 좀 많이 했던 감독들이 있어요. 바날 감독도 바날이 그렇고 네. 과르디올라가 당연히 그렇고, 지금 한 명 더 아예 그냥 얘기해 버리면은 필립 람 선수. 네. 세계 최고의 측면 수비 뭐 좌우를 다 보는 선수를 세계 최고 대열의 또 미드필더로 만든 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얘기하자면 한도 없는데 이제 마스체라노 선수 미드필더인데 이제 수비수 시킨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조광래 감독이라든가 조광래 감독 시절에도 사실은 포지션 변경의 사례들이 있고,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도 이 포지션 변경을 좀 많이 해서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티에리 앙리나 로빈 반 페르시 같은 선수들이 다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독들이 또 그런 포지션 변경을 즐겨하고 선호하는 감독들을 스승으로 둔 선수들이 요걸 좀 많이 했죠. 요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르캄프 선수 나온 김에 그냥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날 감독이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블랑 같은 선수는 이 몽펠리에 그 아주 소시적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였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면서도 아주 볼을 잘 다루고 기술이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아시다시피 프랑스 수비진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프레지던트예요. 이제 블랑 선수가 나중에 별명이.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장점이 수비로 가서도 드러났던 거죠. 이제 말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왔었기 때문에 아마 EPL 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스탐 선수 그 팽해서 이제 간 다음에 블랑을 수혈을 해서 블랑 퍼디난드 뭐 이 조합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조합이 그렇게 이상적인 조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블랑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으로 볼을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기술파 수비수거든요. 그런데 퍼디난드도 사실은 소시적에 공격을 했던 기술파 수비수예요. 그래서 기술파 리더형이 같이 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조화롭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그 로랑 블랑 선수가 그런 선수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는 정말 유명하죠. 이게 인터밀란 시절의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그때는 이제 출장 기회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렇게 빛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른바 지금은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교본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마켈렐레 롤, 뭐 피를로 롤 이런 말, 혹은 뭐 토티 롤, 메시 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피를로라는 고유명사는 이제는 어떤 전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바뀐 게 인터밀란에서 이제 좀 여러 군데 이제 임대를 레지나 뭐 브레시아 이런 데를 보냈는데, 브레시아에서였어요. 브레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로베르토 바지오 선수가 브레시아에 있을 때인데 전방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는 바지오 선수의 몫이에요. 그럼 이제 피를로를 브레시아의 당시 감독이 카를로 마쪼네 감독인데, 마쪼네 감독이 바지오로를 피를로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지오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 중대한 결단을 했어요. 내려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피를로가 후방에서 날려준 패스를 바지오가 전방에서 정말로 기기묘묘하게 처리하는 명장면들도 이제 만들었던 시기가 이 시기인데, 그 카를로 마쪼네 감독의 아주 놀라운 정말 현명한 판단을 물려받았던 것이 이제 피를로 선수가 나중에 이제 AC 밀란을 가거든요. AC 밀란의 안첼로티 감독이 이 마쪼네 감독이 피를로에게 했던 거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다 아시는, 그러니까 AC 밀란의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또 황금기에 피를로 선수가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 아주 역사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기반은 브레시아에서의 포지션 변경이었어요. 굳이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바날 감독이 슈바인스타이거의 또 포지션 변경. 원래 그렇죠. 바이른 뮌헨의 유잉어였던 슈바인스타이거를 중앙 미드필더로 돌리면서, 그게 이제 로벤 리베리가 같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슈바인스타이거가 사실은 약간 그 두 선수에게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중앙 미드필더로 변경을 시키면서 바날 감독이 슈바인스타이거를 완전히 세계 최고의, 지금이야 뭐 맨유에서 약간 2군까지 갔지만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루니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또 맨유 화제로 왔어요. 그러게요. 슈바인슈타이거 선수도 요즘 좀 화제니까. 네, 그래서 바날 감독이 여러 선수들에 대한 포지션 변경을 시켰던, 지금 요즘에 뭐 블린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감독 중에 하나고요. 벵거 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앙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벤투스 시절이나 모나코 시절에 공격수도 간혹 보긴 했습니다만 측면 윙어 역할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공격수 역할을 병행하는 플레이였는데 벵거 감독이 데려오면서 완전히 공격수로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월코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앙리처럼 좀 해달라. 앙리처럼. 나 그러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월코 선수에게 몇 번 기회를 줬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앙리처럼. 네.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한 의원님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만 제일 다이나믹한 게 역시 공격수에서 수비수. 그렇죠. 수비수에서 공격수. 네. 네. 우리나라 선수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김신욱 선수죠. 수비수에서 이거는 공격수. 원투펀치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거 기억나요? 수비수에서 공격수. 또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변신해서 성공한 최진철 선수. 네, 최진철 선수가 골을 곧잘 넣었던 공격수였는데 수비수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수비수로 월드컵에 상징적인 인물이 또 됐죠. 그러니까 최진철 선수는 학창 시절에는 공격하다가 이제 프로 와서 수비하다가 공격 갔다가 다시 수비로 돌아온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프로에 와서는 처음에 계속 공격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골도 잘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비수 전향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레전드 중에는 이제 김주성 선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에서 선수 막판에 부산 대우 시절에는 센터백 스위퍼 역할을 보면서 3관왕까지 견인했던 3관왕을 견인한 그러한 이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포지션 변경이 그래도 제일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도 제일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다. 우리나라 사례 몇 가지만 추가하면 그냥 추가만 할게요. 이정수 선수. 네, 이정수 선수도 공격수에서 수비수. 네, 맞아. 처음 입단할 때 공격수였는데. 박건아 지금 감독. 김현석 또 울산 현대 레전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공격 자원에서 또 수비수. 박건아 선수도 프로 입단 수원 삼성 입단 전에 이랜드의 최고의 공격수였거든요. 이랜드 푸마라고 있었어요 그때. 공격수였다가 입단한 이후에 처음에 공격수로 뛰었죠. 근데 수원이 이제 공격수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샤샤, 비탈리, 데니스 등등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선 케이스죠. 국내 선수들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꼭 하나 포함시키고 싶은 사례가 있어요. 누구요? 울산의 에스티벤 선수. 그러니까 에스티벤 선수가 원래 이 콜롬비아 국가대표까지도 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자신 본인의 인터뷰를 이제 봐도 자기 콜롬비아에서 뛸 때는 뭐 거의 다 자기는 윙백이었던 거예요. 레프트 윙백. 레프트백이었는데 김호곤 감독이 아까 이제 김신욱 선수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호곤 철퇴 축구가 최정점에 이르게 했던 이제 주역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김신욱 선수, 이근호, 뭐 하파엘, 마라냥, 뭐 공격진도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미드필드에서 에스티벤과 이호가 엮어내는 이 콤비네이션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에스티벤 선수를 지금의 느낌으로 제가 회상을 해보면 울산 철퇴 축구 정점에 있을 때 에스티벤 선수가 거의 캉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한국에 와서 포지션 변경된 사례예요. 원래는 레프트 윙백 전문인데 중앙 미드필더로. 여러 가지 위치 특히 많은 포지션 변경이 일어나는 이제 포지션 말고 전천후로 재능이 있어서 그냥 아무 위치에나 놔도 최고의 활약을 펼친 누군가요? 루드 굴리트 선수죠, 뭐. 루드 굴리트 선수. 그럴 거예요. 네. 이거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내게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맞출 수 있냐 없냐. 수비수 나도 잘하고 뭐 공격수 나도 반바스텐 없을 때도 거기 가서 잘하고 윙어 뭐 공격형 미들 다 잘했습니다. 어디에 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퍼들 있잖아요. 공격 능력 좋은 키퍼. 우리 올드 팬들은 금방 기억이 나는 98년 포르의 캄포스 키퍼. 이 선수가 시즌 중에 공격수도 보고 그랬습니다. 네. 아 진짜. 골도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멕시코 우남 푸마스 시절에 이 선수가 공격수로 투입이 돼서 컵대회 포함해서 시즌 22골을 넣었던 22골을 그게 89, 97. 저희 되게 겹쳐요 지금. 네. 조사해 온 게 겹쳐. 그 다음 시즌에 또 리그 우승을 할 때도 역시 전반에는 키퍼 보고 후반에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다 그래요. 네, 이 캄포스 키퍼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왔으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반에 이제 그 팀이 공격이 잘 안 풀리면 후반에
다른 골키퍼를 집어넣고 필드 플레이어를 한 명 빼면서 호르헤 캠퍼스 골키퍼를 공격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 만화 같은 일이 실제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네. 거예요? 실제로. 그럼 교체할 때 유니폼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는. 그렇겠죠. 네. 어머, 진짜요? 네. 오. 근데 캠퍼스 선수 골문 앞에서 하는 플레이만 보셔도 네. 아, 저 선수가 공격으로 투입돼도 잘하겠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이 선수는. 예전에 그 축구 왕제 펠레 있잖아요. 네. 펠레도 키퍼 재능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키퍼 연습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펠레 키퍼는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펠레도 키퍼로서의 재능이 있어서 뭐 대표팀 실제로는 스쿼드에 들어가면 넘버 3 역할을 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자, 아무래도 키퍼에서 공격수로 변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하죠. 포지션 변경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런 사례가 또 더 있나요? 좀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한 사례, 드라마틱한 포지션 사례가 변경. 유벤투스의 레전드인데 원래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출신인 선수가 있어요.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유벤투스에서 155경기에서 108골을 터뜨렸던 지금도 유벤투스 팬들이 사랑하는 웨일즈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레스 베일 선수만 지금 뭐 위대한 웨일즈 선수가 아니고 그 선배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죠. 존 찰스 선수예요. 존 찰스 선수가 원래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수 출신인데 네.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 리즈 시절에 이미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유벤투스에 이제 스카웃이 됩니다. 유벤투스에서 또 이탈리아 리그에서 또 그 당시로서는 아주 불멸의 공격수로 명성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중앙 수비수 볼 때도 최고의 수비수 찬사를 그러니까 이 존 찰스 선수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포지션 변경을 하기는 하지만 이 포지션에서도 당대 최고급 저 포지션으로 바꿨는데도 당대 최고급 이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피를로 선수 말씀도 드리고 베르캄프 선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전 포지션보다는 바뀐 포지션에서 더 잘하고 역사적인 굵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위대한 건데 존 찰스 같은 케이스는 수비수로도 최고급, 공격수로도 최고급. 그냥 다 잘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게다가 경고나 퇴장도 안 받았던 선수예요. 커리어에서. 그래서 별명이 그 락 그룹도 그런 이름이 있는데 젠틀 자이언트라는 별명이 단 있는. 한 번도 경고를 안 뭐 받았다고요? 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일단 뭐 그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아주 신사적인 거인이다. 뭐 그런 선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명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프란츠 베켄바워 선수. 베켄바워 선수는 66년 월드컵까지만 하더라도 미드필더였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아주 만능형 리베로로서 전술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겼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60년대 한 후반기 정도부터 이제 베켄바워 선수가 자신이 그 리베로의 역할을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자신의 재능을 또 그것으로서 또 발휘를 했던 그 베켄바워 선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독일이 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마테우스 선수. 마테우스 선수가 정말 미드필더의 완전체라고 그랬어요. 그 가장 잘 나갈 때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박스 투 박스도 잘하고 정말 중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스위퍼가 됐죠. 그게 이제 딱 베켄바워부터 해서 마테우스 정도까지 90년대 초반까지 리베로들이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공격을 나가는 겁니다. 리베로는요. 그래서 우리 90년 이탈리아 월드컵도 보면은 마테우스가 가서 아주 멋진 중거리 골도 넣고 골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술적으로 그 리베로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공격력이 뛰어난 미드필더인데 수비 역할까지도 순발력 있고 파워 넘치게 잘했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중용을 많이 받았었죠. 우리 친숙한 사례 한 줄만 더 하면 웨일즈 사람 세 번째 웨일즈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라이언 긱스 선수. 이거 다들 잘 아시니까. 네. 긱스 선수 왜 얘기 안 해줬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불세출의 윙어였는데 막판에 말년에 중앙 미드필더 봤죠. 나름 성공했어요, 긱스 선수.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포지션 변경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잘하는 선수는 어디 갖다 놔도 다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했는데 포지션을 옮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의원님이 네, 전화 위복이 된 케이스도 많잖아요. 예, 한 의원님이 저 엄영수 씨라고 옛날 개그맨이 네. 바둑 해설도 이렇게 객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바둑 해설을 하셔도 포지션 변경을 하셔도 네. 무지 잘 어울리시세요. 그럼 장지현 의원님은 어떻게 변경을 저는 할 게 하시려고요? 없어요. 근데 가수? 네, 장 아니에요.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간과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장지현 의원님과 제가 다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장 의원님도 하시던 일이 또 있었고 그러네요. 예전에 저도 사실 근데 하던 저도. 일이 있었고 뮤지컬 저 예전에 뭐시예요?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 되게 잘하시던데? 그 뭐였지? 뮤지컬 킹이라고. 뮤지컬 킹이었나요? 네. 킹이 될 뻔했죠. 네. 한번 그런데 이제 아까 뮤지컬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축구 선수 얘기할 때 네. 신하영 아나운서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뭐 재능 있고 정말 감각 좋고 잘하는 선수들은 어디 갖다 놔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장지현 의원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항상 지켜볼 때마다 뭘 해도 그렇게 다 부족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시간도 없고 끝내야 되니까 저희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하는 걸로 정리하고 빨리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는 다 부족하다고 마무리해 아니에요. 주세요. 저희는 제발. 다 괜찮습니다. 자,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두 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불안하게 끝나는데.